미분 단원 본격적으로 이제 가장 처음에 이제 지수로그 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지수함수 극한에 대해서 보았을 때 이제 당연히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 한번 먼저 보고 가죠. 미체 범위가 이제 이렇게 1보다 큰 지수함수와 0과 1 사이로 들어가서 우상향 그래프와 우하향 그래프가 있는데, 이때 당연히 이제 먼저 A 값이 밑이 1보다 큰 경우 X 값이 많이 커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곡선 따라서 계속 상승하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반면, 자, 특이하게도 지수함수의 특성상 X의 값이 무한히 작아지게 된다면은 이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오히려 점근선인 X축의 수렴에서 0의 수렴, X축에 점점 가까워져서 0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그 반대죠, 결과가. 그 반대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이 1보다 큰지 혹은 0과 1 사이에 있는 지수함수인지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판단해서 극한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로 이해를 하죠. 밑의 범위가 1보다 큰 경우와 0과 1 사이의 범위에서 나왔을 때 우상향 x 값이 이제 한없이 커지면 얘도 계속 커집니다. 로그 함수는 참고로 이제 수평 점근선이 없죠. y축이라고 하는 이 세로 점근선만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커지고요. x 값이 음의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은 취하지 않습니다. 정의역 x의 범위는 이제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0의 우극한을 취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 곡선 따라서 계속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 반대의 경우는 당연히 결과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0의 우극한에서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x 값이 무한히 커지면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그젬플 19번. 밑이 큰 2와 3을 비교해서 3이 밑이 더 크죠. 그래서 3의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0과 1 사이에 밑의 범위로 들어오죠. 3분의 2가. 그래서 0으로 수렴하는 항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렴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와 3이 있는데 밑이 큰 항으로 강제로 묶어내요. 여기 안에서. 그래서 3의 x제곱으로 강제로 인수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괄호가 1로 수렴해요.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따라서 3의 x제곱만 남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지수의 x분의 1제곱이 곱해져 지수의 x분의 1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냥 3으로 수렴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로그가 있어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진수의 나눗셈 표현을 해줬고, 이때 진수가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극한이죠. 그러니까 개수비 따라가서 로그 2의 2분의 4, 즉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분모 분자에 5의 x제곱을 나눠줘서 이렇게 0으로 수렴하는 항을 만들면은 현재 로그 2의 1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로그 2의 1의 값은 0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로그의 극한, 도함수 등등을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하나의 수가 등장하는데, 무리수 2입니다. 우리가 이제 파이라고 썼죠. 원주율 3.14 이렇게 기타 등등등 이렇게 나가는 비순환 무한소수 무리수죠. 그래서 이 2라고 하는 무리수를 이제 여기서 사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수가 무슨 수이냐라고 했을 때 뭔지 모르다가 나중에는 무리수구나라고 찾아낸지 증명해낸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 수를 찾게 됐냐면은 처음에 이제 이자 계산 같은 거 하다가 여러 수학자들에 의해서 뭐 오일러라든가 기타 등등등 베르누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되기 시작한 수죠. 그래서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찾아낸 건 아니고 수학자들이 서로 이렇게 이런 재밌는 수가 있네 하면서 점점 알아보다가 보니까 이 수가 굉장한 의미를 갖는 그런 수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x에 x분의 1제곱의 지수를 올려줬을 때 x 값을 점점 이렇게 0에 가깝게 만들어 보면은 대입을 해서 실제로 계산을 얻어내면 이 수가 점점 가까워지는 경향을 띠게 되는데 그 수가 바로 우리는 2라고 쓰고 무리수 2라고 부른다는 거죠. 실제로 무리수 2는 어떤 수인지 정확히 찾아낼 수는 없죠. 비순환 무한소수니까. 그런데 소수점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거 외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약 2.7이구나. 약 2.7까지는 외우는데 보시면은 수의 패턴이 이래요. 18, 28, 18, 28. 18, 28, 18, 28이 이렇게 두 번씩 반복이 됩니다. 근데 발음이 굉장하게도 오묘하죠. 18, 28, 18, 28. 발음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수 2는 외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추가적으로 45904, 45904까지는 모르더라도 요 정도까지만 외워줘도 굉장히 유식하죠. 근데 18, 28, 18, 28 이런 식으로 욕을 한 몇 번만 해주면 외워져요. 그래서 이제 무리수 2를 그러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어렵게 찾아야 하느냐? 그렇진 않고 고등학교 과정에선 친절하게도 이렇게 이제 무리수 2의 정의에 가까운 식을 극한식을 이렇게 주죠. 외우죠. 사실 이거 고등학교에서 이게 이렇다라는 걸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하려면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한 수학적 기법이 필요한데 그럼 이 모양을 어떻게 외웁니까 했을 때 1보다 조금 커요. 그런데 그 1보다 조금 커서 2.7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1보다 조금 큰 수를 밑으로 하는데 지수가 엄청 커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은 편합니다. 1 플러스 0의 무한제곱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은 이 1번도 그렇고 2번도 보시게 되면 극한의 위치가 다르죠. 지금 1번은 0으로 가는 극한이었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무한대로 커지는 극한이라고 하더라도 가만 보면 1 플러스 0의 무한대제곱 꼴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 이때 반드시 이 0과 무한대는 반드시 역수 형태를 취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0과 여기 있는 무한대도 반드시 역수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확한 정의가 되지 않아요. 이그젬플 20번을 한번 풀어보죠.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보게 되면 원래 지금 여기 3x와 x분의 1이 정확히 역수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꼴 변화를 해줍니다. 여기가 이제 3x니까 이런 식으로 3x분의 1을 만들어 주려고 여기에 지수에다가 곱하기 3을 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리수 2의 정의가 될 거고 지수에 곱하기 3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2의 세제곱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부분과 1 옆에 더해지는 항과 지수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정확히 역수 형태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기 2 억지로 해줬고요. 그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리수 2의 정의가 될 거고 그래서 지수에 제곱 걸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극한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꼴이고, 이때 반드시 0과 지수에 걸려있는 무한대 지수는 반드시 역수 형태여야 된다는 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꼭 숙지를 해야 되겠죠. 현재 이런 무리수 2는 사실은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이 네 가지 식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식은 외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식의 부분을 보면 지금 ln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어떤 기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ln은 자연 로그의 약자예요. 로그에서 L 따온 거고 네이처에서 N을 따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쓰는데, LN도 이제 로그예요. 어떤 로그냐 해서 밑을 2로 갖는 로그를 이렇게 기호로, 이와 같은 로그를 이런 식으로 기호로 쓴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러한 로그를 이제 자연 로그라고 부릅니다. 자연 로그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사용되는 분야가 이제 다양하고 많다라는 걸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들은 다음과 같은데,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1, 2, 3, 4번은 같이 따라 써보면서 숙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만 보시면은 그 로그의 성질 이용하고 있고요. 그 로그의 성질 알죠? 이제 로그 앞에 개수가, 지금 로그 앞에 있는 개수가 이런 식으로 진수의 지수로 이렇게 자리 올림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써놓고 보니까 여기가 무리수 2의 정의라는 거. 그래서 1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는 이제 로그식이었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지수식이죠. 그래서 뭔가 모양이 다른 듯 하지만 이때 분자에 있는 부분을 통째로 치환을 해주게 되면 분모가 이렇게 로그 값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 x 값이 0으로 가는 극한이면 치환했을 때 치환 변수 t도 0으로 다행히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보면 아까 1번의 역수 형태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1로 수렴하죠. 3번 같은 경우 3번식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뭐 다 이제 비슷비슷하게 1번하고 이제 비슷하게 오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2로 바뀐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거는 이제 밑변환 공식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밑과 진수가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바꾸게 되면 로그가 전체로 이렇게 역수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로그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은 위에 있는 설명들과 겹치니까 한번 써보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1번. 그래서 다음 형태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AX를 이런 식으로 그냥 통째로 T로 치환을 해버리고, 당연히 치환 변수 0으로 가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AX를 T로 치환을 하다 보니까 이 분모에 있는 X 같은 경우에는 T분의 A로 해서 이렇게 A가 이렇게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보게 되면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렴값이 아까 이제 1이었죠. 따라서 그냥 A. 두 번째 식 분자를 통째로 이렇게 치환했고요. 에서 x가 0으로 가니까 t가 0으로 가는 상황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수에 있는 ax를 내리기 위해서 양변 로그로 표현 바꿔주고요. 바꿔주고 보니까 분모 이렇게 표현됐고요. 여기 있는 a 나온 거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제 현재 이 부분은 1번의 역수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수렴값 구했는데, 지금 사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는 것보다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거 아예 이 형태를 외우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A죠.
그러니까 여기 a 그대로가 있죠. 그러니까 지수 앞에 있는 개수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x 앞에 있는 개수 보이시죠? 이렇게 a. 그 다음에 여기 a, 여기 a 이런 것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그 다음에 여기 b 보이죠? 그 b. 여기 밑에 있는 b 보여요. 아예 이거를 자리까지 외워가지고 통째로 그냥 이 개수비로 수렴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이 위에서 봤던 이 네 가지 식들 있잖아요. 이 1번, 2번, 3번, 4번. 이건 증명하는 과정이고 다시 1번, 2번, 3번, 4번. 이러한 식들을 봤을 때 밋밋하죠?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요런 데 보시면은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뭔가 개수가 써 있으면 지금 여기도 그렇고 뭔가 x 앞에 개수가 써 있으면 곧바로 이렇게 x 앞에 개수비로 그냥 곧바로 수렴한다는 거. 이거 알고 있으면은 이런 피곤한 과정 거치지 않아도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으니까 x 앞에 있는 개수만 확인하자. 이 부분 꼭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도함수죠. 네. 그래서 지수함수부터 먼저, 그래서 도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1번 첫 번째 도함수는 그 y는 2의 x제곱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도함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쓴 거죠. 써놓고 보니까 공통인수 2의 x를 이런 식으로 묶어낼 수 있어요. 묶어내놓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 나왔죠. 그래서 얘 1로 수렴해가지고 곱하기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함수를 구해놓고 보니까 2의 x제곱이 나오는데 똑같죠. 지금 도함수가 2의 x제곱 똑같아요. 그러니까 2의 x제곱은 미분해도 2의 x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밑이 이번에는 2가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다른 어떤 밑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도함수의 정의 다음과 같이 썼고 공통인수 이런 식으로 분자해서 묶어냈고 현재 이 부분 아까 위에서 이제 증명했던 부분 LNA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 y가 3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도함수는 일단 3의 x제곱 똑같이 한번 써주고 그 옆에 곱하기 ln3을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그젬플 22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의 x제곱 같아 보이지만 지수가 ax 어떤 1차 다항식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은 이 지수에 있는 a까지 한꺼번에 얘를 밑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게 되면 아까 이 두 번째에 의해서 일단 똑같은 모양을 한번 쓰게 되고 그 다음에 ln 밑을 한번 준다 그랬죠. 곱해준다고. 그렇게 보게 되면 얘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그냥 a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a. 지수함수는 일단 자기 자신과 똑같은 모양을 한번 쓰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한번 쓰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 앞에 있는 개수를 이렇게 곱해준다. 이렇게 외워두면 편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합성함수 미분법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합성함수 미분법을 배우게 되면 미분법이죠. 이 부분을 배우게 되면 나중에 굳이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 않아도 다 외워지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 도함수고요. 로그 함수의 도함수 구하는 과정 다음과 같고 생략하고 결론만 얘기할게요. y 프라임이 아니고 이제 lnx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도함수는 x분의 1로 유도되고요. 여기 있습니다. 유도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쓰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그런데 y는 밑이 예를 들어서 3이에요. 로그 3x 같은 경우에는 미분하면 일단 x분의 1 한번 주는데 여기는 분모에다가 ln 3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게 됩니다. 지수하고 뭔가 반대죠.
그래서 이그젠플 23번 다음 함수를 미분하여라 했을 때 ln2x 지수함수와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x 앞에 개수가 갖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별도의 상수항으로 분리시켜낼 수 있고요. ln2라고 하는 상수항은 0, 미분하면 0이죠. 따라서 사라졌고 lnx만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 도함수를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이런 형태, 그 다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까지 해서 얻어내면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현재 이 부분이 이제 미분을 한 거죠.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lnx를 적분을 한 식이 저 식이다라는 거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로그 함수 적분을 하면 저렇습니다. lnx 적분하면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